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정혜주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이제 그 어도선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건정책관리학부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지속발전연구소의 부소장으로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에서 사실 SDG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서 중간에 좀 언급해 주셨던 이제 사회혁신을 위한 연구, 그러니까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거기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대학이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이런 정도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그 2021년도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재난관리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300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옆에 이제 보시면 사회문제 해결형 R&D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네모 표안을 보시면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 안전, 편의 등을 증진시키는 R&D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삶의 질과 연관된 사회 문제의 주요한 원인 및 현상을 해결하거나 개선,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모든 기술 개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뭐 제일 유명한 것이 지금 이제 호라이즌 유럽의 R&I 미션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를 해놓은 이 글로벌 챌린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문제 해결형 R&D로서 이제 52.7 유로 2조 2빌리언 유로 52.7 빌리언 유로를 이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영역은 이제 기후 변화와 암, 토양 식량, 스마트 시티, 수생태계처럼 저희가 이제 방금 어도선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SDG의 주요 영역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로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삶의 질 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사회 문제 해결형 R&D이긴 하지만 사실 다른 부분,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감염병이나 한국형 뉴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 문제 해결과 큰 관련성이 있어서요. 전체 27조 정도 되는 2021년 R&D 예산 중에 6조 정도가 제가 이제 표시해둔 부분인데요. 사회 문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투자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시고요.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018년에 이제 그러니까 발표되는 종합계획의 2020년도 시행계획안 내용에는 이제 41개 영역 보시면 10대 분야가 건강, 환경, 문화여가, 생활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주거교통, 가족교육, 사회통합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주요 내용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이제 큰 맥락에서 인무지향적 과학기술 혁신이라고 최근에 불리는 이런 과학기술 정책, 그러니까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트렌드인 거죠. 이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반복되니까 제가 좀 넘어가고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인무지향적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개발 임무가 지금 이제 초점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확히 설계한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된 과학기술의 정책 체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예시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예시인데요. 보시면 맨 위에 그랜드 챌린지에 이제 깨끗한 바다인데 그 깨끗한 바다에 방법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없는 바다일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이제 함께 협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되는 것이 인무지향 혁신 정책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결국 이러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 혹은 인무지향적 혁신 정책의 목표가 결국에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즉 SDG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정책 수단과 함께 인무지향적 연구 개발, 새로운 거버넌스, 사회 혁신 이런 것들을 세부 주제로 하면서 혁신 그 자체가 과학 기술이 얼마나 혁신되느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기존 방식과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혁신 정책 3.0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정책의 지향점이 결국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것. 그래서 혁신 정책의 영역 또한 여러 영역과 관련이 되고, 좀 전에 그 인무지향적 혁신 정책 깨끗한 바나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정책, 그러니까 그 정책의 주요 관심 영역은 정책 문제의 해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정책과 혁신 정책,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책이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는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그러니까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 개입은 이전에 뭐 혁신정책 1.0의 시장 실패나 혁신정책 2.0의 시스템 실패에 비교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것이 실패되었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 시스템 전환,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혁신 플랫폼으로서 리빙랩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시스템 전환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때 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옆에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에 이제 빨간색이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에 이제 결국 우리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세로축인데요. 그러니까 지속 발전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빨간색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노란색 그래프인데, 조금 더 많이 버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비전에 입각한 전환이라고 하는 그 파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어떤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기술 시스템을 시스템 차원의 혁신으로 바꾸어 내어야만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고령화, 에너지 자원 문제, 재난 대응 안전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환적 대응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전환해야만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혁신 정책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도전 과제의 해결이 혁신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을 하고, 이때 이제 사회 통합, 환경 보호, 혁신 성장,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SDG의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이 혁신 활동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방향을 협의해 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실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아래에서 위로 이제 미시에서 거시로 가는 그림인데요. 맨 위에 있는 이제 기후 위기나 인구 구조 변화, 도시화 양극화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니치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 사업, 로컬 푸드, 내생적 지역 혁신 시스템, 스마트 시티, 혁신 지구,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소규모의 전환적인 시스템과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리빙랩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빙랩은 이제 사회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개별 문제 해결에서 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단기적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은 뭐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우리마을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 공간으로 해서 쉽게는 어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 얼마나 사용자 친화적인가,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지금 예를 들면 SK에서 뭐 누구 스피커 가지고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KT 스피커 이런 것도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게 사용하는데 편리한지 아니면 더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사회가 이제 운영되는 방식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는 그런 이제 전환랩 사업으로까지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리빙랩의 의미가 이제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확장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 기술 시스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실험 공간으로서 리빙랩이 활용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시스템 내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이 구현되는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 사용자 주도용 혁신 모델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정부, 민간, 시민 간의 파트너십이 좀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여서요. 이게 이제 4Ps라고 부르고 이제 Public, Private, People, 뭐 Partnership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제 결국 우리와 같은 이제 혁신 기관이라고 부르죠, 대학을. 그래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중간에 이제 Knowledge Institute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리빙랩의 유저와 Private Actor, Public Actor 이 3P의 이제 파트너십까지 이제 4P인데 거기에 이제 대학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리빙랩 구성을 위해서 이제 대학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보통 이제 이 지식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와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세 가지에 모두 참여하는 주체는 결국 대학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위에 지금 표가 오른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표는 기존의 어떤 산학협력의 모델을 좀 바꾸어내야 한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제 지역과 산업, 로컬 커뮤니티, 공공부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실제로 그 지역 사회에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대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는 사실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 예시들을 보여주는 이게 내용이 사실은 보고서 내용인데요. 사실 고려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예시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개발 뭐 잘 알고 계시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고려대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서 이제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혁신을 위한 대학의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이게 지속 가능성, 포용성, 회복 탄력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STI 정책 개혁의 주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21년 OECD 과학기술 혁신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좀 실려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STI 정책 개혁을 위해서는 5가지의 임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글로벌 문제에 대한 글로벌 해결책의 집행, 정부 내 역동적 역량의 획득, 사회적 문제를 겨냥한 STI 정책 믹스의 균형, 그리고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학제성을 촉진하고 커리어 경로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PhD 트레이닝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중에 조금 더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찾아보자면 아무래도 마지막 2가지,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초학제성을 촉진하고 이제 커리어 경로를 다양화하는 그런 PhD 트레이닝을 개선해내는 이 2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미 연구기획위원회 동계 워크숍에서 이제 사실 2019년에 발표를 해주셨던 건데 그 내용 보시면 그 고려대는 이제 건강과 웰빙, 에너지, 기후 문제 대응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영향력은 이제 에너지, 물과 위생, 기하 종식,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 영역이 이미 도출된 바가 있고요. 앞에서 이미 좀 발표해 주셨듯이 이 ESG 위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KU 사회공헌원의 승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학 내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협력해서 SDG와 사회혁신을 위한 그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산학연 협력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솔루션 중심의 기술과 시스템, 이해관계자를 결합하는 이런 플랫폼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하고 계셔서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번 개최됐던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을 통해서 이제 역시 또 대학 내에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모이고 여기에 그러니까 교육과 연구를 그러니까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5개의 BK 교육연구단이 이제 함께함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그 대학원의 교육까지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와 교육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재설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임팩트 랭킹 관련해서는 그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존에 저희가 했던 기초 연구와 실제로 이것을 커뮤니티에 적용하고 그것들의 임팩트를 커뮤니티 내에서 효과를 평가해내는 연구를 하는 분야는 좀 다른 분야여서 그러니까 리빙랩이 됐건 아니면 실제로 어떤 뭐 기업이 됐건 아니면 민간 부문이 됐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연구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좋은 연구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교원들을 충원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현장 중심의 교육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회공헌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그 위에 그 내용 그러한 활동들의 임팩트를 평가해내고 이걸 기반으로 좀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회 문제 해결 R&D 방법론으로서 협업 플랫폼 리빙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학에서 리빙랩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 기능을 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어떤 교육 혁신의 하나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요 화면을 예. 제가 그 질문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몇 개 만들어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이제 특히 그 공학교육 쪽에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변화해야 그 교육 연구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서 이제 이러한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드리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위의 내용이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대학 본부 중심이 이제 대학 관리에 집중하면서 그 일부로 이제 대학 지역 사회의 소통과 봉사 활동을 하는 이런 모델이라면 아래에 있는 그런 리빙랩을 통한 대학의 미션과 역할 변화는 이 소통과 참여, 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교육과 학습, 연구 분야에 사실 거꾸로 이제 영향을 미쳐가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과 연구가 중심이었고 봉사활동이나 뭐 소통활동으로서 지역사회에 연계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교육과 연구가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건 이제 학부교육의 예시로서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시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모든 커리큘럼에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고 1학년 때는 기본 교육, 이제 2, 3학년 때는 인식과 통합, 그리고 리더십 코스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학부의 교육을 좀 새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예시인 거고 이런 걸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과 같은 내용들이 좀 고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리빙랩 기반 공학 설계 교육의 경험과 평가라고 해서 실제로 해본 내용을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해본 내용을 이제 논문으로 좀 제시했던 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 이제 3가지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배우는 방식과 이제 학습하는 방식이 지역사회에서 배우는 방식과 이제 강의실에서 배우는 방식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학습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대학 교육은 이제 5가지의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이 가시화되고 정량화되기 어려운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가 질서정렬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한 그런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네 번째로 그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강점 중심 뭐 이렇게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다학제적이거나 뭐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나 지역 문제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이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에서 준비되었던 3가지 발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3분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